워런 버핏도 30년간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도 버핏의 20세기 방식으로 21세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게임이 안 맞는데 이기려 하니 지칩니다. 그리고 결국 손이 먼저 무너집니다. 나스닥백이 지난 30년 동안 보여준 건 하나입니다. 제조업 시대의 정답이 디지털 시대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흐름 위에 레버리지를 얹은 상품이 QLD, TQQQ입니다. 이름은 익숙한데 결과는 낯섭니다. 왜냐하면 상품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의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스닥이 세다더라. 테크가 세다더라. AI가 세다더라. 그래서 QLD, TQQQ를 산다. 그리고 며칠 오르면 바로 팔고 싶어집니다. 조금 빠지면 바로 무너집니다. 뉴스 한 줄에 내 기준이 바뀝니다. 이게 반복되면 남는 건 수익이 아니라 피로입니다. 그 영상에서 배재규 대표가 핵심을 딱 찌릅니다. 성공 투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논리와 감정. 어디에 투자할지의 논리, 그리고 버티는 감정의 관리. 둘 중 하나라도 망가지면 끝입니다.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엔비디아를 10년 들고 못 가는지, 비트코인을 왜 10년 들고 못 가는지, 실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 부족입니다. 상승하는 동안에도 흔들리고 하락하는 동안에는 더 흔들립니다. 그때 언론은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합리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손을 흔드는 장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아직도 20세기 방식에 묶여 있습니다. 저평가 주식을 찾고 올라오면 팔고 평균 회귀를 믿고 전망을 붙잡고 정보를 주워듣고 분기 실적에 울고 웃고 마켓 타이밍을 잡으려 합니다. 이 방식이 한때는 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이 고르게 성장했고 경기 사이클이 단순했고 제조업이 가치의 중심이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테크 기업은 제조를 하지 않습니다. 기획과 설계와 플랫폼과 마케팅에서 가치를 뽑습니다. 애플은 만들지 않고 기획하고 엔비디아는 만들지 않고 설계합니다. 만드는 건 다른 기업이 합니다. TSMC가 만들고 폭스콘이 조립합니다. 가치의 좌표가 제조에서 제품 기획과 생태계로 이동한 겁니다. 이 변화가 투자에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싸게 사서 오르면 판다에서 성장하는 구조를 오래 들고 간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백 같은 지수에 돈이 모입니다. 그리고 지난 30년의 성과표는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습니다. 워런 버핏은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기준으로 나스닥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건 버핏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버핏은 자기 시대의 철학을 지킨 겁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맞는 전략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흔한 착각이 나옵니다. 그럼 나스닥백만 사면 끝인가요? 그렇게 단순하면 모두 부자입니다. 핵심은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들고 가느냐입니다. 나스닥백은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큰데 수익률이 좋다는 말은 한 줄로 번역됩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만 보상을 가져간다. QLD, TQQQ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나스닥백의 방향에 레버리지를 얹습니다. 오르면 더 빨리 오르고 빠지면 더 빨리 빠집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망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품을 이해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폭주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QLD, TQQQ는 매매법이 아니라 생활 설계입니다. 버티는 구조를 먼저 잠그면 강력한 도구가 되고 구조가 없으면 도파민 장난감이 됩니다. 그럼 구조를 어떻게 잠가야 하느냐? 영상에서 말한 지향해야 할 투자들을 QLD, TQQQ 버전으로 바꾸면 답이 나옵니다. 첫째, 가치주 집착을 버리셔야 합니다. 가치주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QLD, TQQQ를 하겠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테크 성장 쪽에 베팅한 겁니다. 그런데 머리는 가치주 논리로 움직이면 손이 찢어집니다. 테크는 싸 보일 때 사는 자산이 아니라 성장 구조가 유지될 때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둘째, 전망과 예측을 끊으셔야 합니다. 금리 언제 내리나요? 연준 의장 누가 되나요? 다음 분기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나오나요? 이 질문으로 QLD, TQQQ를 하면 매번 손이 늦습니다. 예측은 맞아도 돈이 안 되고 틀리면 계좌가 찢어집니다. 예측 대신 조건을 만드셔야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행동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게 디지털 시대 투자자의 생존 방식입니다. 셋째, 정보 매매를 끊으셔야 합니다. 누가 샀다더라. 고래가 던졌다더라. 기관이 뭐 했다더라. 이런 말은 여러분의 규칙을 뺏어갑니다. QLD, TQQQ는 정보 한 줄로 손절하면 끝입니다. 레버리지는 한 번의 실수도 크게 만듭니다.
넷째, 평균 회귀에 중독되지 마셔야 합니다. 빠졌으니 다시 오겠지. 이 말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조정과 추세가 꺾인 하락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균 회귀라는 단어로 둘을 섞는 순간 물타기가 아니라 침몰이 됩니다. 다섯째, 단기 매매를 끊으셔야 합니다. QLD, TQQQ를 단타로 하면 여러분이 싸우는 상대는 시장이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은 사람 심리를 깨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여섯째, 마켓 타이밍을 끊으셔야 합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까를 맞추는 순간 복리가 깨집니다. 시장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기는 게임인데 그 게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냥 무조건 들고 가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부 장기입니다. 장기 투자도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QLD, TQQQ는 규칙이 없으면 장기가 아니라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실적인 설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만 드립니다. 복잡하게 만들면 내일 버립니다. 딱 한 장으로 끝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 차트를 레버리지로 보지 마십시오. 기준은 QQQ로 두셔야 합니다. QLD, TQQQ 차트는 감정을 과장합니다. 기준은 본주로 단순하게, 행동은 레버리지로 전략적으로. 두 번째, 현금 쿠션을 먼저 정하십시오. QLD, TQQQ를 하면서 현금이 없으면 하락은 조정이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되면 손은 반드시 실수합니다. 현금이 있으면 하락은 절차가 됩니다. 절차가 되면 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매수는 한 번에 끝내지 마십시오. QLD, TQQQ는 분할이 기본값입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베팅하면 결과가 아니라 감정이 결정합니다. 분할하면 감정이 아니라 규칙이 결정합니다. 네 번째, 매도 규칙을 먼저 써두십시오. 많은 분이 매수 규칙만 세웁니다. 그럼 오를 때 무너집니다. 오를 때의 무너짐이 더 큽니다. 수익이 나면 욕심이 커지고 욕심이 커지면 비중이 터지고 비중이 터지면 한 번의 하락이 계좌를 찢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익 실현 규칙이 필요합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일부 정리. 정리한 일부는 현금, 일부는 안정자산. 이 흐름이 있어야 레버리지가 장기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 하락 시 행동을 미리 정하십시오. 하락은 반드시 옵니다. 안 온다고 믿는 순간 가장 크게 옵니다. 하락이 오면 무엇을 확인할지, 추세가 살아있는지, 현금 쿠션이 살아있는지, 추가 매수 조건을 충족했는지, 이 세 줄을 미리 써두셔야 합니다. 그때 가서 결정하면 늦습니다. 여기서 많이 묻습니다. QLD와 TQQQ 중에 뭘 해야 합니까?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레버리지는 능력이 아니라 체력입니다. 변동성을 견디는 체력이 충분하면 TQQQ가 더 공격적입니다. 조금 덜 흔들리며 같은 방향을 가져가고 싶으면 QLD가 더 현실적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고르느냐가 아니라 고른 뒤에 규칙을 지키느냐입니다. 또 묻습니다. 나스닥백이 앞으로도 계속 이길까요? 그 질문 자체가 함정입니다. 미래를 맞추는 순간 또 예측 투자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테크가 무너지는 조건이 나타나면 줄이고 테크가 강화되는 조건이 유지되면 들고 가는 것. 조건 기반으로 움직이면 미래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또 묻습니다. 지금이 고점이면 어떡합니까? 고점 여부는 나중에만 압니다. 그래서 분할과 현금 쿠션이 답입니다. 고점일 때도 분할이면 견딜 수 있고 저점일 때도 분할이면 담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베팅하지 않는 순간 고점 공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묻습니다. 하락하면 손절해야 합니까? QLD, TQQQ는 손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손절도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추세가 무너졌는데도 희망으로 버티면 물립니다. 반대로 추세가 살아있는데도 공포로 자르면 복리가 끊깁니다. 그래서 기준을 QQQ로 두라는 겁니다. 레버리지 차트가 아니라 기준 차트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 묻습니다. 뉴스는 아예 보지 말아야 합니까? 보셔도 됩니다. 다만 뉴스가 행동 버튼이 되면 안 됩니다. 뉴스는 배경음이고 행동은 규칙이어야 합니다. 규칙이 없으면 뉴스는 독이 됩니다. 규칙이 있으면 뉴스는 그냥 소음이 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투자해서 이기는 사람은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예측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감정이 무너질 때도 작동하는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QLD, TQQQ를 하고 싶으시면 오늘 밤 딱 한 장만 만드십시오. 기준 차트, 현금 쿠션, 분할 매수 조건, 일부 매도 조건,
하락 시 점검 리스트. 이 5줄이 있으면 나스닥 100의 변동성은 공포가 아니라 절차가 됩니다. 절차가 되면 오래 남습니다. 오래 남으면 복리가 붙습니다. 복리가 붙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